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 이 결정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아일보가 그런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단독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 오늘 오후 4시쯤에 나온 기사였는데, 한동훈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재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도 총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거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왜 이 대통령실한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통을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맨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통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그 주위의 고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즐겨 듣는 사람도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그걸 또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 한동훈 대표가 굳이 또 왜 이 시정연설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느냐? 그건 당연하게도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당과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이 예산 잘 이렇게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 연설이 아니다.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입법부에 찾아와서 국민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내년 우리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무엇인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상, 국가 미래 발전상,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이 와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한덕수란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독할 수 있고, 뭐 그럴 때는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멀쩡히 뻔히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밑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는 시정연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종의 관행이 됐습니다. 관행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여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또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야 관계가 좋았습니까? 노무현 때는 여야 관계가 좋았습니까? 김대중 때는 좋았습니까? 김영삼 때는 좋았습니까? 그 언제든지 간에 여야 관계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이 대통령 취임,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계속 그 야당 세력들이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 2013년 들어서 무슨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을 했네, 어쨌네 저쨌네, 그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갖다가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재명 당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집권에는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법적으로 이 권자를 찬탈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했던 자들이 바로 그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 민주당 세력들이 그때 당시에도 장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국회 밖으로 나가서 그런 어떤 여론을 갖다가 선동하는데 아주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게 이거 살림살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이 대통령한테 야유를 하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 대통령한테 뭐 물러나라고 한다느니 뭐 고성을 지른다느니 이런 행태들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짐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나가서 대통령이 겪는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자기가 꾸려나가는 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다, 협조를 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정무적인 영역도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연설을 잘해서 정말 그 내용이 좋아서 정말 환호를 받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여야 대치 국면에서 또는 심지어는 2013년 당시에는 박근혜 거의 물러나라는 시기였습니다. 저거 완전 부정선거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외로 나가서 소위 말해서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에는 뭔가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간다. 나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기 없습니다. 지지율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외부의 어떤 돌발 악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잘못에서 기인됐고 그게 자기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기 잘못, 자기로부터 생긴 문제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판국에 기존의 전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다 해왔던 거를 지금 와서 자기는 또 안 하겠다? 뭔 자신감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 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지율이 좋을 때도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에 나갔고 지지율이 안 좋을 때도 나갔습니다.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 지지율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 나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예산안의 당위성을 갖다가 설파를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야당의 공격을 갖다가 논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야당 대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 통해서 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규모와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 절충점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정부의 예산안 제출이고 그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왔던 게 2013년 이후로 계속돼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대독해 하느냐?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집권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이러한 언행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당 내에서도 아니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 돼버렸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굳어졌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걸 깨느냐? 도대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걸 갖다가 또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한 3, 4일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의견을 계속 구하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그런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다가 시정연설 참석 이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이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앞서서 이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는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나?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번엔 아마 총리가 대독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변명 내지는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그 국회 시정연설 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 정운찬, 김황식 이런 국무총리들을 통해서 대독해 했습니다. 시정연설문을. 그리고 또 그 전에 누구 있습니까? 노무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노무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노무현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때 무슨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노무현이 2006년도 국회에 나가서 시정연설을 했을 뿐 그 전에는 여러분들 한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 대통령들을 했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누가 했었냐면 최규하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적이 있을 뿐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을 안 한다, 정말 수첩공주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과의 대화를 좀 꺼리면서 이렇게 수첩으로 또는 메모로 서면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이걸 관행적으로 굳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게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약속이 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종의 의무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의뢰에 과거에는 당연하게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그냥 국무총리가 대신 읽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는 시정연설이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우리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굳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그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그 무슨 그 전 역대 대통령들과 그 무슨 다른 점이 있어서 지금 와서 시정연설 이런 관행을 깨버리고 여러분들 이거 깨는 건 쉬울 수 있겠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관행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걸 깨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당의 상황과 무관하게 여야 관계와 무관하게 야당이 쩔었던 적이 여러분들 없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제가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무엇이 특별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그걸 대독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또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도 형편없어, 인기도 없어, 그 다음에 국정 운영 동력도 지금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이 정말 나라 국정 운영을 하려면 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의 동의를 넘어서 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야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통 크게 가서 돌 맞고 가겠다고 아니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어쩌고저쩌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돌 맞고 가겠다 나는 내 길 가겠다 개혁하겠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돌 맞고 가겠다는 사람이 물론 직접적으로 이런 물리적으로 돌을 진짜 맞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어떤 비판과 그 어떤 비난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는 100km 나가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그 국회 나가서 그 야당 의원들이 그거 하는 거 그게 꺼려져서 그거 보기 싫어서 보면 기분 나빠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일종의 이제 의무처럼 굳어진 그런 관행을 갖다가 스스로 또 깬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서 또다시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물론 실망이란 건 그 전에 기대를 했어야 실망을 하는 건데, 제가 적절한 단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감정은 실망 말고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적절한 단어를 제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은 더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고립을 자초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를 막고 가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시정연설은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신 읽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 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 문재인 정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통칭 뭡니까? 내로남불. 아니, 지네도 못하면서 마치 지네는 뭔가 잘하는 척, 지네는 뭔가 도덕적인 척, 지네는 뭔가 깨끗한 척,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과연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사람들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국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뭡니까? 조만 대장경의 저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이가 옛날에 지 트위터에다 써놓은 그런 써제낀 그런 말들이 오히려 조국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했던 말들이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과거 자기가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갖다가 저버린다는 뭔 말입니까?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거.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건 뭡니까? 배신한다는 거. 배신의 행보의 연속이다. 지금 그런 비판을 자초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놓고 여러분들 정말 저 이 표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게 4시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9시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은 잠깐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실 윤 시정연설 불참 재확인. 왜 그러냐? 최소한 예우도 안 지키는데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잠깐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3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 집회까지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연설에 갈 수 있겠나?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여야 관계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정말 그냥 이 집권에 문제가 있다, 저 완전 불법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정연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그게 관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걸 먼저 시도한 게, 그걸 먼저 도전한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최소한의 예우도 안 지킨다? 글쎄, 야당이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나 안 지키나 떠나서 그 자리는 여러분들 이재명이 만나려고,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나려고,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내년 예산안 이렇소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한테 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그 세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걸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대한민국 주권자에 대한 예우입니까? 지금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정말 지지율 빠지는 소리만 어쩜 그렇게 척척 골라서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올리는 어떤 정무적인 감각은 빵점인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정무적인 감각은 아주 100점이다.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래저래 악재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악재를 어떻게 하면 무마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당쟁이 정말로 다음 선거, 그 어떤 선거라도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지세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골몰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소리만 어쩜 그렇게 골라서 늘어놓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 이런 대통령실을 대체 그 누가 옹호할 수 있으며 옹호할 의지가 있겠으며 옹호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옹호를 해봤자 민심과 점점 괴리될 뿐, 이를 옹호해봤자 점점 그 민심의 분노를 고조시킬 뿐, 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최소한의 예우도 안 지키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안 지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치하는 대통령은 뭡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짜증스러운 말들이 계속 됐습니다만, 예, 뭐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부정적인데 말투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썩 듣기에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실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그 골라 쓰는 어휘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내용도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하는 거 또 참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를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